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닛 30과 유닛 31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그런 문법을 해설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장들이 되게 여러 개가 써져 있는데요. 자, 저는 지금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를 다 써줬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실 필요 없고, 공통된 부분까지만 사사삭 이런 식으로 쓴달지, 뭐 사사삭 이렇게 쓴달지 해가지고 알아서 필기량은 조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 문장들을 가지고 이번 유닛 30과 31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책에다가 베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법 설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비교절의 생략과 축약입니다. 비교절의 생략과 축약.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비교 구문에서는 특정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1번 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형광펜으로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니까 enjoys the theater 이렇게 돼 있고 enjoys it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죠? 딱 보니까 the theater 부분이 아래 문장에서는 it 대명사로 바뀌어 있죠. 한번 더 봅시다. 자,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more than Susan enjoys it. Susan does. 이렇게 돼 있죠. 아, 딱 보니까 수잔부터 이 부분까지가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위에서는 enjoys it 이라고 동사를 그대로 써준 반면에 아랫부분에선 does라고 대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위에랑 아래랑도 비교를 해봅시다. 보니까 then Susan does랑 then Susan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밑줄을 쳐보자고. 자, 이렇게 쳤습니다. 자, 보니까 앞에는 수잔 다음에 동사 부분인 does까지를 밝혀줬는데 그 뒷문장에서는 does를 빼버렸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James enjoys the theater more. 자, 지금까지의 문장들은 어땠어요? then을 밝혀줌으로써 비교 대상들을 밝혀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 부분은 more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빠져 있어요? then 이하 부분을 싹 다 빼버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 거죠? 비교. 제가 예를 들어서 기훈이가 훈기보다 더 똑똑해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는 기훈이가 훈기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훈이는 똑똑한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기훈이가 훈기보다 더 똑똑해. 그렇다면 기훈이는 똑똑한 애일까요? 아닐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훈이의 IQ가 훈기의 IQ가 몇인지를 한번 물어보니까 훈기 IQ가 10밖에 안 됐던 거야. 기훈이가 20밖에 안 돼. 자, IQ 20이면은 웬만한 곤충들 IQ거든요. 그럼 기훈이는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단 말이 좀 슬프지만 똑똑한 친구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자, 비교는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는요, 어떠한 정확한 값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뭐보다 낫다, 뭐가 뭐보다 더하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을 때 쓰는 말이야.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말과 중복되는 부분을 굳이 다 밝힐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이 정보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얘보다 더 즐겼다라는 말만 하면 끝인 거야. 그렇다면 비교가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빼고 말을 하겠죠. 오케이? 딱 비교가 되는 그 대상 부분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비교의 주체들만 밝혀주면 되는 거지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되는지 같은 것들은 최대한 덜 말해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제가 써드린 이 모든 예문들 중에서 어떠한 예문도 뒤에 much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much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James enjoyed the theater more 이라고 하는 거는 제임스가 더 많이 즐겼다 수잔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느 정도 즐겼고 얘도 어느 정도 즐겼는데 얘가 더 즐겼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한국말로 받아들이기에는 앞에도 뭐가 있으니까 뒤에도 much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당연한데 지금 비교하고 있는 특징이 뭐야? 얼마나 즐겼느냐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고 있는 특징 그 자체는 무조건 생략을 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훈이가 훈기보다 더 예뻐 라고 말은 하는데 한국말에서도 기훈이가 훈기가 예쁜 것보다 더 예뻐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쁘다라는 지금 비교되고 있는 그 특징은 한 번만 말해주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 혹은 얘가 비교 대상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그렇다. 라는 것만 말하면 장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the theater처럼 완벽하게 대상을 그대로 베껴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it 같은 대명사로 축약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압축적이겠죠? 한편으로는 어차피 비교하고 있는 말이 뭐야? 뭔가를 즐겼다. 그 theater를 즐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enjoys it을 안 쓰고 그냥 does라고 쓰더라도 당연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James enjoys the theater more than Susan.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수잔이 그거를 봐서 즐겼던 것보다 더 즐겼단 말을 하고 있을 거니까 뒤에 동사 부분을 싹 다 제껴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심지어는 어떻게 지금 누구보다 더 즐겼는지를 상대방이 알고 있어. 아, 쟤 수잔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갔었지? 근데 제임스가 나 영화 더 재밌게 본 것 같아. 라고만 말을 하더라도 수전보다 재밌게 봤다는 뜻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절 자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뭐예요? 자,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사실만 드러내면 돼. 비교를 한다는 사실. 혹은 자, more라는 말이 과거랑 비교하는 거라고 치면은 뭔가가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 아무튼 특징적인 차이가 발생했다. 라는 것만 드러내주면 비교 구문 자체는 그렇게 에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구문을 사용할 때는 굳이 드러내고 싶은 차이만 말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세트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The situation, 그 상황은요, is worse. 더 안 좋습니다. 언제보다 안 좋아? Than before. 그 전보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보니까 지금 비교절 than 이하에 뭐가 나와 있죠? 우리가 than을 품사를 두 개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예요. 물론 관계사까지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문법적으로 다룰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치사로 보면은 뒤에 명사구가 나와야 될 거고요. 접속사로 보면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before 부사적인 없고 하나 나오고 끝이죠. 왜 그런 거야? 이 부분이 전부 다 생략이 돼버린 거죠. 그 상황이 안 좋았던 거 was bad 정도가 나와 있었겠지. 그쵸? 이 부분을 싹 다 드러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왜 드러냈냐고. 앞에서도 보니까 비록 사람 자체가 바뀌어서 주어부터가 다르긴 하지만 앞에는 Susan does, Susan enjoys it 이런 부분을 다 드러내줬는데 왜 여기서는 the situation was bad 같은 표현을 뭐 the situation was까지만 써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다 날려버렸냐고요. 왜? before만 적더라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립적인 정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굳이 드러내고 싶은 차이만 드러낸다라는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절에 된 이하를 볼 때 문법적으로 엄청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대립적인 정보가 제대로 잘 드러났는가 그것만 보더라도 문법적인 요소는 더 볼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대립적인 정보라는 걸 조금 더 알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뒤에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시제를 조금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is는 현재고 before라 그러면 그것보다는 전에일 거니까 아마도 was 정도가 사용됐어야 될 문장이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아래 문장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자, she is much bigger than she was the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앞에서도 before 정도를 드러내준 것처럼 여기서도 뭐 before 정도를 드러내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She is much bigger. 그녀가 더 커졌어. Than she was then. 그녀가 그때 그랬던 것보다. 자, then이라고만 밝히게 되면은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the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대명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시간적인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략하면 큰일 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앞에서는 before, 전에라는 표현이 그대로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앞의 시제보다 전이겠구나. 더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여기 she's much bigger than 그 다음에 then에 아무런 시간 정보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걸 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시제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시제가 드러난 동사 부분은 절대로 뭘 시킬 수가 없을까? 생략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립적인 정보는 드러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굳이 드러내고 싶은 정보만 드러낸다고 썼다고 해서 아 그럼 안 드러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꼭 드러는 놔야 된다고요. 여기서 was then 혹은 she was then 이 부분을 전부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뭐랑 비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드러나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해줬어야만 한다. 됐죠? 자, 세트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oorer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가 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여기서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대충 알겠죠. 약간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리치랑 푸어를 대립적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둘이 상반된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맥락상 알 수 있어. 그런데 비교 구문의 대상이 리치와 푸어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The rich,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유해져. 뭐보다? Than they used to be. 그들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점점 더 부유해져.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The poor get poorer than they used to be. 그들이 가난했던 것보다 점점점 더 가난해져.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비교절 자체를 어떻게 해버리고 있는 거야? 생략시켜버린 거죠. 비교절 자체를 생략시켜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죠. 왜? 당연히 그런 내용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점점 변화한다 혹은 변화 대상을 알 수가 있다 혹은 맥락상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등등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비교 대상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써주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이거를 장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지 자 생략된 부분이 뭘까요? 하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은 아무도 대답 못했을 겁니다. 단언컨대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then they used to be 같은 게 생각돼 있을 거라고 추측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야? 우리가 타고난 언어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타고난 언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대충 다 알아듣게 해준다고요.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가 괜히 more 어쩌고저쩌고 된 이런 비교 구문의 기본적인 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틀에 너무 얽매가지고 생략된 부분이 뭐지? 이거 생략시키면 문법적인 건가? 이런 걸 하나하나 찾으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거지만, 죄송합니다. 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비교 구문의 내용을 찾는 거는 이 천일문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린 구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법 문제로는 이런 생략된 혹은 추가된 부분을 복구하는 걸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도 철저하게 생략된 부분, 추가된 부분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샵 1번 세트랑 비슷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 enjoy the concert more
than Susan enjoyed the concert. 아까랑 비슷한 예문이야. I enjoyed the concert more than Susan did. 아까는 does였는데 지금 시제가 다르니까 did로 바뀌었네. 자, I enjoyed the concert more than Susan.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수잔이라고 쓴다는 거 수안이라고 썼네. 뭐 수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앞에 두 문장에서는 명확하죠. 내가 즐긴 것과 수안이 즐긴 걸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즐긴 것과 수안이라고 하는 애가 즐긴 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수안이라는 애보다 더 즐겼는지, 내가 콘서트보다 수안이라는 애를 더 즐겼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없죠. 앞에 does 같은 게 써져 있거나 did 같은 게 써져 있으면 100% 얘는 주어야. 그쵸? 그러니까 주어와 주어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does, did 이런 게 없잖아. 없다라고 하는 건 얘가 목적어인지 주어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목적어라면 이렇게 비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약간 19금 의미가 돼버리죠. 그쵸?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예문을 뽑아온 이유는 인조이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서 뭐 인조이로 뭐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한 20년 전에 쓴 것 같은데 인조이였냐 이런 말 많이 썼다 보니까 인조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약간 섹슈얼한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인조이 다음에 사람을 쓴다고 해서 어떤 섹슈얼 코노테이션이 섹슈얼한 암시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인조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어린 시절을 즐기게 해줘라 이런 뜻으로는 쓰이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쓰이는 그런 의미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절대 예문에 19금 문장을 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일반적인 문장 구조만 보면은 그런 혼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것과 관련된 문장이 6번 세트입니다. He loves his dog more than they. He loves his dog more than them.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왜? they라고 했고 them이라고 했잖아요. they라고 했다는 거는 주격이다. them이라고 했다는 건 목적격이다. 그러면 주격으로 썼다는 거는 he랑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의 독을 사랑한 것보다 그들이 더 사랑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그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의 개를 더 사랑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제가 문법 설명을 적어놓기보다는 예문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게 왜 생각되었을까? 이게 왜 생각되면 안 될까를 같이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장들 좀 더 필기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방식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이럴 때 생각이 되고 이럴 때 생각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닛 30과 31의 문장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필기하시라고 화면 한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불친절했거나 제 설명이 이상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제게 피드백을 남겨주시거나 댓글을 통해서 요구사항이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